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와 부사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Chapter 8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 부사 이런 말들은 사실 좀 이때까지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때까지 많이들 들어본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 우리가 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사라고 하면 이건 어떤 단어를 부르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인가? 자, 형용한다라는 것은요, 설명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성질을 설명한다. 저의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나의 기쁨이 너무 커서 표현을 할 수가, 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다 라는 거잖아요. 형용한다, 바로 설명한다, 묘사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부사의 이 부는요, 부연 설명, 좀 더 자세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넣어주는 부연 설명,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느낌이 안 오지. 자, 그러면 check it out 문장 한번 보죠. 자, the exam was difficult for me. 자, 그 시험은요, was difficult, 어려운이었다, 어려웠어요. for me, 나에게는. 즉, 시험이 어려웠어. 어려운이라는 거, 어떤 그 시험의 성질을 묘사하고 있죠. 형용하는 겁니다. 형용사고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자, 요거는 우리 속담이죠. 일찍 일어나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새긴 새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오호, 형용사로서 써준 거고요. Let's study. 공부하자. hard, 열심히. together, 함께. 자, 그러면 공부하자. 어떻게? 열심히 하자. 부사입니다. 어떻게? 같이 하자. 부사입니다. 그래서 요 동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바로 부사가 되어줍니다. 이제 체키라웃 문장들을 조금 보니까 형용사는 이제 뭐뭐한, 뭐 이런 어떤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는 어떤 형용해주는, 설명해주는 이런 단어고, 부사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동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네, 좋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형용사, 방금 전에 얘기했죠.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성질이나 상태. 자, 그리고 특징은 명사를 수식할 때 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소녀. 자, 소녀, 명사죠. 어떤 소녀? 아름다운 소녀. 그 소녀의 어떤 묘사가 들어간 거지. 그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구나. 또는 보어로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요 말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즉 동사와 더불어서 동사와 함께 문장을 서술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소녀는 아름답다. The girl is beautiful 라고 하면 beautiful 이란 형용사를 썼죠. 아름다운 소녀 하면서 수식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 비동사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이다, 즉 아름답다 라고 풀어서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요런 패턴, 이렇게 보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동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문장을 설명할 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한국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가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봅니다. A pretty girl, 예쁜 소녀. 소녀긴 소녀인데 어떤 소녀야? 예쁜 소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죠. An expensive watch, 시계. 근데 expensive, 비싼 시계. 그래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비싼. 자, 이번에는 동사와 더불어 상태를 설명한다. 아까 전에 나왔던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입니다. 자, 우리가 이다라고만 해석하면, 이다라고만 말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죠. 네, 보충해주는 말 필요합니다. happy. 그러면 이다 행복한. 행복한이다. 행복하다. 케이트는 보인다. happy. 행복한. 즉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요. 그래서 동사만으로 뜻이 부족해서 보충해주는 단어로서 등장합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보어로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고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된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온다. 그럼 충분해요. 문법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어요. 자, 그럼 주의해야 할 사항들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는 대부분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쓰죠. A pretty girl, expensive watch 하면서 명사 앞에 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뒤에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요런 녀석들. 바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요런 단어들은 뒤에서 쓴다라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 anything, 이것도 무언가, 그 어떤 거. anyone, 어떤 사람. somebody, 어떤 사람 정도의 의미잖아요. 요런 것들이 오면 뒤에서 수식하라 라는 거죠. I prepared, 나는 준비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그런데 어떤 무언가냐? 특별한 무언가, 특별한, 형용사죠. special something 하지 않고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식이 들어갔어요. 왜? 띵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띵, 뜨르땡,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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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인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겁니다.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special something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더 형용사 부분을 봅니다. 자, 형용사 앞에 더를 딱 써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요. rich, 부자인 형용사죠. 자, 그런데 the rich라고 하면 rich people, 부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young, 젊은이들 풀었으면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You can help, 넌 도울 수 있다. The poor, 더를 쓰고 poor를 썼어. 가난한.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the poor라고 하는 것은 poor people하고도 같은 거다. 더 쓰고 형용사를 써주면 형용사한 사람들 전체 이렇게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부사 공부를 해볼게요. 자, 방금 전까지 본 형용사 바로 사물의 어떤 성질을 묘사해주는 단어, 형용해주는 단어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동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문장을 서술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부사라고 부르는가? 바로 부연 설명이 부사입니다. 자, 근데 뭐를 부연 설명해 준다라는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자, 부사는요. 일단 동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즉 결국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자, 공부한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 공부한다라는 동사의 부연 설명이죠. 자, 열심히 이런 거 부사입니다. 자, 또는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고 한다면 설명하는 말, 묘사하는 말, 아름다운. 자, 그런데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매우 아름다워. 매우라는 말이 또 부사인 거예요. 형용사를 아름답긴 아름답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매우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이런 말들. 매우, 진짜 이런 말이 모두 부사입니다. 자, 또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쁜. 정말 이뻐? 얼마나 정말? 진짜 정말 매우 연락 겁나 이러면서 부사를 마구마구 여러 개를 써서 더 많이 수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사를 첨가해서 더 수식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을 수식할 수 있고요. 자, 또는요 문장 전체. 놀랍게 시리도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자,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 내용 전체가, 그지?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자, 요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에 부연 설명을 넣어주는 부사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용사에다가 이 ly를 붙이면 부사의 형태가 되죠. 자, 100%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다.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quick, 빠른 형용사예요. 그런데 빠르게, 뭐뭐하게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ly를 붙인 거죠. 뭐뭐하게 됐지? 그 다음 kind, 친절한 형용사예요. kindly ly 붙여서 친절하게 라는 부사가 되어줍니다. 아, 그러면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좀 부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형태 같은 거,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자, pretty가 형용사로 쓰이면 예쁜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로 쓰이면 예쁜과 전혀 관계없이 꽤, 좀, 뭐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를 잘 친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I can play the piano well. well, 잘. 얼마나 잘? 꽤 잘. 그러면 pretty well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이란 말 자체가 피아노를 쳐, 잘 쳐. 그러니까 얘가 부사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근데 얼마나 잘? 꽤 잘 하면서 pretty well 이라고 하면 얘가 잘이긴 잘인데 얼마나 잘이야? 꽤 잘하는 거야 하니까 얘도 부사를 수식하죠. 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거 역시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 연거푸 나오는 겁니다. 나 피아노 꽤 잘 칠 수 있어. I can play the piano pretty well.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pretty도 부사로 쓰면 꽤 정도의 의미구나. fast, 빠른. 자, 우리가 형용사로 쓰면 뭐 빠른 기차, fast train 이라고 하면 빠른 기차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빨리, 즉 빠르게 하고 부사도 역시 스펠링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run fast 보겠습니다. 달린다 그래요.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려. 자, 그러면 run fast 같은 경우는 달리다가 동사죠. 자, 동사에 대해서 수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사죠. 빠르게 달린다. 됐어? 자,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요.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arly 이것도 이른 early morning 이른 아침 아침이란 명사로 꾸몄어요. early morning. 그러면 형용사죠. 자, 나는 일찍 일어나. I get up. 난 일어나. 언제? 어떻게? 일찍 일어나. I get up early. 그때는 early라는 게 부사로 쓰인 거겠죠. 뭐냐면 일어난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자, 명사를 수식해 형용사. 동사를 수식해 부사. 그지? late,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자, 늦은 밤, late night, 늦은 밤. 밤이란 명사 수식했죠? 형용사래. 자, 그런데 나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late.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어. 그러면 일어나다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수식이니까 부사가 되어주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hard 어려운 그래요.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동사로 수식하면 또 부사가 되어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또 시험 함정으로 나오는 거죠. 네, 시험 함정.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그래서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하게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써둔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요 정도. 네. late의 부사가 그냥 late인데 lately라고 써놓는 거야. 틀리지. 틀려.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신 함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요런 것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 부분을 봤는데, 자, 이번에는요, 부사 중에서도 빈도부사를 볼게요. 자, 우리가 빈도부사라는 거, 바로 빈번한 정도를 표현해주는 말, 이게 빈도부사입니다. 즉, 얼마나 자주 하는지의 그 빈번한 정도, 그래서 매우 자주, 뭐 항상, 가끔, 때때로, 뭐 절대 안 해,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자, 봅니다. always, 항상, 빈도가 100%죠. 항상. usually, 대개의 경우, 뭐 일반적으로. often, 자주. often 하기도 하고 often 하고 t 발음을 내주기도 합니다. 자, sometimes, 가끔, 때때로. 자, 그 다음 seldom이라고 하면 거의 잘 안 하는 거. 뭐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하는?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럼 거의 안 하는. 그래서 거의 뭐뭐 않다. 좀 부정적인 거고요. never, 절대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이죠. 결국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도가 빵이 되어주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빈도를 나타내는 이런 빈도 부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위치가 나오는데요. 자,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씁니다. 자, 조동사가 나오거나 그럼 뒤에 쓴다. 비동사가 나온다. 그럼 뒤에 쓴다라는 거예요. 즉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자, 그럼 조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뭐죠? 일반 동사죠. 네, 일반 동사. 얘네들을 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동사 말하는 거고요. 자, 뒤에 반대 앞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일반 앞. 일반 앞에 뭐가 있어? 화장실, 변소, 일반 앞에 빈도부사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조비뒤, 조비뒤 기억합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쓰고 일반 앞에 변소, 빈도부사. 조비리비리, 조비리비리비리리리, 비리비리리, 조비리비리비리리리. 기억해 주세요. 조비리비리비리리리. 네, 요겁니다. 조비리에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진아는요, always works very hard. 자, 매우 열심히 일한다라는 건데, 항상. 자, 그런데 works, 일한다는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앞에 썼습니다. Sally is sometimes late for school. 셀리는 때때로 학교에 지각해요 라는 건데 sometimes 빈도부사죠. is 비동사죠. 조 비리비리비리리리 조 비리리리리리 리에 썼네. 뒤에 썼습니다. 되죠? 자, 그런데요. 이 sometimes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빈도부사들 중에서 가끔 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적으로, 뭐 시적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럴 때는 굳이 조비리비리비리리리로 쓰지 않고 문장의 맨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린고 하니 sometimes Sally is late for school 이렇게요. 즉 sometimes가 원래 이 정석대로라면 법칙대로라면 조비리비리비리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앞 이렇게 쓰는 건데 문장의 맨 앞 또는 문장의 맨 끝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느낌이 오지 않아요? 때때로 sometime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사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형용사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형용사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고 형용하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그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자, 명사를 수식한다 또는 서술을 해준다. 자, 근데 이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표현을 한정적 용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야? 라고 뜨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정한다는 게 수식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정한다라는 건 결국 제한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제한적, 수식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소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소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린 소녀, 어린 소녀라고 한다면 어리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젊어서 나 소녀야 라고 우기는 나 같은 사람은 빼야겠네. 그지? 그런 사람 빼고 그 다음 어리고 착하고 귀여운 소녀. 자, 어리면서 착하면서 귀여운 소녀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소녀가 엄청 많았었어. 그러다가 어린 소녀라고 해서 선생님이 빠졌지. 자, 그 다음에 착하고 귀엽고 뭐뭐하고 다 빠지고 소수만 남겠네요. 결국 수식을 붙여주면 막연한 대상이 점점 제한이 되고 한정이 됩니다. 수식 이꼬르 제한적, 한정적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식을 한다, 한정한다, 제한한다 맞습니다.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뭐 뒤에서 쓸 수도 있죠. 우리가 something 같은 건 뒤에서 쓰니까 그래서 뭐 a happy girl 한 명의 행복한 소녀라고 했다. 자, 그럼 이 happy는 명사로 수식하니까 명사 수식 또는 한정적으로 쓰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상태를 설명하는데 보어로서 쓰이는 케이스라고 했었어요. 보어, 즉 서술용법, 즉 서술한다. 동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동사와 더불어서 문장을 서술해주는 요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어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문법 용어는 그냥 읽고 뭐 그런 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녀는 행복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때요? 자, happy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건 아니지만 동사와 더불어서 문장을 설명하고 있죠. 그녀가 행복하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보충, 동사만으로는 뜻이 부족해서 happy라는 보어로서 쓰였고 요 기능이 지금 명사를 수식한 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어떤 상태를 풀어서 설명한 어떤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동사와 더불어서 문장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을 서술적이다라고 합니다. 굳이 좀 어렵다면은 수식이 한정이고 수식 안 하는 게 서술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형용사와 부사, grammar points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happy, 행복한. 자, 부사는 happy가 되죠. 자, y를 i로 바꾸고 네, 이렇게 씁니다. 자, easy, 쉬운 형용사야. 자, 그런데 쉽게 하면 easily. 쉽게 easily 아니고 easily, 쉽게 easily 없어. easily 없어. 자, true, 진실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진실로, 진실되게 하면 정말로 정도의 의미로 이 빼고요. truly라고 합니다. 자, slow, 느린 형용사죠. 느리게, slowly라고 하죠. beautiful, 아름다운. 자, 아름답게라고 하려면 beautiful에다가 ly 붙여줍니다. 그래서 l이 두 개가 되어주고요. early, 일찍. 자, 얘는 이른 형용사, 부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early 똑같이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지요. 자, 그 다음 the train came. 자, 열차가 왔어. to, 너무 늦게 왔어 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열차가 왔어. 어떻게 늦게 왔어? 부사 쓰는 거고요. 여기서 lately는 아니죠. late, 늦게 부사입니다. 자, lately는 뭐냐고요? 얘는요. 늦은과 전혀 관계없는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줍니다. lately는 최근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the train came too late. 늦게 왔다. 왔다라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죠. 근데 얼마나 늦게? 너무 늦게. 그럼 to도 역시 부사겠네요. 그죠? 자, we have to respect.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respect, 존중하다죠. 존경하다. 자, 근데 누구를 old, 나이든, the old, 나이든 사람들 되는 거죠. the old라고 하면 the 형용사는
형용사 한 사람들, 바로 old people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the old라고 해야죠. 그래야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을 존중해야 한다. 자, I was very many 하더니 자, pleased라고 합니다. 자, pleased는 기쁜이란 형용사죠. 자, 그런데 to see him, 그를 보게 되어 기쁜이라는 겁니다. 자, 매우 기뻤다라고 할 건데 자, 기쁜은 형용사죠. 얼마나 기뻐요? 매우 기뻐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죠. 자, many는 많은이란 뜻이죠. 많은, 숫자, 개수를 셀 때 쓰는 거고요. 자, he wants, 그는 원해요. something hot, hot something. 자, 뜨거운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녀석들은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hot 이렇게 써야죠. hot이 뒤에 있어야 돼. 왜? thing으로 끝나는 녀석은 뒤에서 수식 가는 거니까. 오, 이거 중요하죠. 기억해 줍니다.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hot something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to drink라고 했으니까 마실 정도의 의미가 추가가 돼서 마실 뜨거운 무언가, 그러니까 마실 어떤 뜨거운 어떤 음료수 뭐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죠. 자, 케이트는요, always is kind to everyone 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always, 항상,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는 조비리비리비리리리 비동사죠. 비 뒤에 써야죠. 그래서 always의 어순이 순서가 is 뒤에 Kate is always kind. 항상 친절해. 이렇게 가야죠. 자, they sing often together. 그들은 노래합니다. often, 자주, together, 함께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 함께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 함께 노래한다. 그러니까 얘도 동사를 수식함으로 together, 부사로서 쓰인 거고요. 자, often이라는 건 빈도부사죠. 자, 빈번한 정도를 표현합니다. 조비리비리비리리 일반 앞.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일반 앞. 굳이 그러면 often을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죠? They often sing together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he told never me a lie. lie는요, 어가 있어서 지금 명사예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냥 동사로 쓰면 거짓말하다의 뜻이지만 어가 있어서 명사로 거짓말인데 자, 그는 절대로 나에게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never라는 말, 우리가 이 never라는 거는 부정어잖아요. 일반 동사 앞에 he never told me a li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never가 사실 빈도부사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부정문을 만들 때 not 써줄 때 don't 있잖아요. do not 대신에 이제 never를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때까지 연습이 좀 됐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Tom usually is late for school. 자, be late for 어디에 지각이다 라는 표현이죠. 수거로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런데 학교에 지각입니다. 그런데 usually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학교에 지각을 해 라는 거예요. 조비리비리비리리리 조동사 없고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 usually를 여기다 써야죠. 그래서 Tom is usually late 라고 써야겠죠. 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써야 하니까. 자, they're noisy eaters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noisy, 시끄러운 형용사고요. eat에다가 er 붙여서 먹는 사람. 그래서 시끄러운 먹는 사람들입니다. 즉, 시끄럽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들은 먹어요. 어떻게 해요?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they eat 써주고 noisily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사로서 noisyly를 써주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부사, 이거 지금 주어 동사 쓰고 부사 쓰는 그런 문제 맞죠? 네, 맞습니다. 자, 혹시나 또 갑자기. 자, noisily 맞고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she's a fast runner. 자, 그녀는 빠른 주자입니다. 자, 주자, 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빠른 달리는 사람이다.
즉 그 말인즉슨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달린다. 어떻게? 빠르게 fast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요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편인 거고요. 2번 같은 거 요런 거 내신에서 잘 나오죠. 내신 시험에서 특히 singer 노래하는 가수 우리가 she's a good singer. 그녀는 좋은 가수다 라고 한다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가수로서 데뷔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she's a good swimmer. swim 수영하다인데 swimmer라고 해서 수영하는 사람. good swimmer라고 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자, he is a hard worker.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는 이래요. 열심히 부사로 써주면 되죠. 자, hard는 똑같죠? 형태가. 그래서 똑같이 가고 fast도 똑같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그 개는요. 조용히 잔다 라고 했어요. 자, 그 개는 the dog 쓰고 그 다음 동사 잔다 sleep.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니까 s 붙이고요. 조용히, 조용하게. 자, 우리가 quiet까지만 쓰면 조용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런데 ly 붙여서 조용히 부사죠. 자, Fred는 아주 느리게 이야기한다. 자, 주어는 Fred 써주고 그 다음 동사 이야기한다. speak 있네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니까 s 붙여주고 자, Fred speaks. 그런데 느리게 slowly 쓸 건데요. 아주 느리게 라고 했으니까 very slowl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slowly도 부사고 very도 부사죠. 느리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해? 느리게 말해. 동사에 대해서 수식했죠? 부사 맞고요. 그 다음 느린데 얼마나 느려? 매우 느려. 부사를 수식하죠? 그럼 부사를 또 수식하면 부사잖아요. 자, 우리가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아기는요. 거의 울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아기, the baby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eldom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는 조비리비리비리리리 일반합, 그지? 일반 동사죠, 이거.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니까 seldom을 먼저 써주고 자, 그 다음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cries 하고 s 형태로 바꿔줘요. 그 애는요 거의 잘 안 울어 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I 하더니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 will, 미래 표현인 거죠. 자, I will 쓰는데 give up, 포기하다. 자, never란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어이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써요? 조비뒤 조동사죠, will이. 그러니까 will 뒤에. 그래서 I will never 써주고 동사 give up 두 단어 묶어서 포기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I will never give up.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한다면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 그래서 뭐뭐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주로 명사를 수식해 또는 동사와 더불어서 문장을 서술해. A happy girl 또는 she is happy 이런 경우였죠. 자, 그 다음 부사는 어때요? 부사는 뭐를 수식해?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또는 문장 전체 이런 것을 수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려. 빠르게 부사야. 자, 예뻐, 얼마나 예뻐? 매우 예뻐. 뭐 very beautiful. 그럼 beautiful은 형용사죠? very beautiful. 그럼 very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죠. 그죠? 그 다음에 매우 열나 막 너무 늦게 왔어. 기차가 너무 늦게 왔어. 이것도 늦게 부사인데 너무 늦게. 그럼 너무는 또 부사가 되죠. The train came too late. 아까 나왔었던 문장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좀 더 문법적으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았네요. 자, 그리고 빈도부사, 빈번한 정도, 조비리비리비리리리, 비리리, 조비리. 조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일반이고 뒤에 반대는 앞이니까 일반 앞, 일반 앞, 일반 앞에 변수 아니고 빈도부사가 있는 거야. 자, 요거 기억해 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Let's Practice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개념을 느끼는 영작 코너 개느끼 시간입니다. 자, 두 문장 여러분이 스스로 영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나는 항상 그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항상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자, 우리가 always 빈도부사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는 will 이용해야겠고요. 자, 그녀는 일반적으로 늦게 일어납니다. 네, 나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데 참 안 고쳐져요. 이게 타고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하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올빼미형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녀는 일반적으로 늦게 일어나요. 대개의 경우 바로 usually라는 빈도부사 사용하고요. wake up 깨어나다 일어나다예요. 자, late 늦은 늦게 모두 late인 거죠. lately 최근에란 다른 말이었어. lately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늦게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반드시 두 문장 영작해 주세요. 질답 게시판의 제목 개느끼 영작 한글 영작 반드시 꼭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꼭 써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